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리딩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선생이고요. 자, 벌써 이제 9월이 되었군요. 추석 연휴가 끝난 지가 이제 얼마가 안 됐는데, 자, 새로운 에너지들, 충만한 상태로 잘 뽐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자, 가을의 전설, 토익커들에게는, 자, 여러분들, 토해특으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달도 1강부터 5강까지 5강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기존에 봐왔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번 달에 처음 시청하시는 학생들도 있겠죠. 자, 처음 시청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간단하게, 자, 이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자, Part 5하고 6의 101번부터 152번까지를 5강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 정답만 간단하게 찾아드리고 넘어가는 강의가 아니라, 자, 오답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심도 깊게 분석을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문장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변형의 가능성, 출제 가능성들은 다 열어놓고 여러분께 토익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그다음 영어의 기본을 다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강의는 실전 강의이기 때문에, 자, 영어의 기초 있죠. 자, 기초 이론들이 좀 빈약하신 학생들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EBS랑 안에, 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토익 강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특히 김태우 선생님하고 저하고 진행하고 있는, 자, 토목달, 뭐 장안의 화제고,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으로 인해서, 자,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넓어져서, 누구나 다 알더라고요. 길거리에 제가 다니기 좀 민망할 정도로 좀 많이 아시던데, 자, 그 강의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환급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돈 안 들이고 공부하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충실하게 컨텐츠도 가져가시면서 점수의 향상도 도모하실 수 있는, 자, 그런 강의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기초를 좀 어느 정도 좀 다지시고, 자,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효과가 2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자, 자리를 옮겨서 101번부터 110번까지 1강 강의 시작할 거거든요.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자, 옮겨서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의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부터 110번까지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초반부기 때문에 간단하고 간소하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10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부터 먼저 보시면 품사가 서로 같지 않죠. 동사들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가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빈칸이 동사 자리가 아니면 바로 여러분들 답을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맞나요? 자, 그런데 앞을 보니까 컴마가 있고 if가 와 있어요. 주어 동사가 등장하고 있네요. 바로 요거는 부사절. 그러니까 부사절은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니까 빼고 생각해도 좋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please가 보여요. please는 뭐의 단서죠? 명령문의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는 어떻게 되죠? 명령문에서는 항상 you인데 약속에 의해서 생략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명령문의 동사는 항상 뭐죠? 그렇죠. 동사 원형으로 구성되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A번으로 골라가시면 되겠어요. 가장 경제적인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경제적인 문제풀이란 무엇이죠? 정답을 내는데 최소 시간을 가지고 정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 스텝은 A, B, C, D의 선택지가 같으냐 다르냐. 자, 만약에 똑같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어떤 어형이 들어가야 될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때는 두 번째로 의미 접근. 그래서 1번은 품사 접근, 2번은 의미 접근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판단이 되었으면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답을 쓸까를, 자, 여러분들 결정하셔서 쓰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대로 문제를 풀어드렸고, 자, 요거는 한 5초 안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하는, 자, 그런 문항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럼 문장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있으시면, 자,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언제요? 바로 during the new employee orientation. orientation은 사전 예비 교육이죠. 신입 직원을 위한 사전 예비 교육이 있을 예정인데,
그 기간 동안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저는 어떻게 되나요?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자, 누구와? 바로 supervisor가 되겠습니다. 언제요? 바로 after the ses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회의, 두 번째는 회의 기간을 비롯한 기간, 세 번째는 특별 수업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 특별 수업에 가까운 자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어떻게 하라? 자, 관리자와 얘기를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1번 문제는 해석까지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ABCD의 품사가 어때요? 여기서 또 서로 달라요. 자, 그럼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결정합시다. 자, 단서는 지금 3개가 있네요. get이라고 하는 동사가 1번 단서, 더하고 fish가 2, 3번 단서입니다. 자, 그러면 2번과 3번의 단서를 이용해보면 더하고 명사 사이에는 어떤 품사가 필요하다? 형용사가 필요하다. 물론 get은 엄청나게 자, 거대한 동사, 만능 동사라고 부를 정도로 의미가 50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자동사, 타동사,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다 있는 동사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목적어를 취했다라고 하면 3형식으로 쓰인 것이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네,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에서 형용사를 골라보시는데 형용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EST가 붙은 A번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freshest가 형용사예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형용사에 ER이나 EST가 붙는 것은 급수의 변화는 가지고 오지만 품사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맞죠? 자, fresh한 공기. 그럼 더 fresh한 공기. 최고로 fresh한 공기. 뭐가 바뀌어요? 그렇죠. 급수만 바뀐 것이지 명사 수식을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임무 자, 혹은 보호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임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급수가 비교급, 최상급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품사도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확실한 정보를 머릿속에 가지고 불안해 있었던 학생들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바로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A번이고요. 쓰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꾸로 어때요?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또 덜을 붙여서 쓰게끔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최상급이 나오게 되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뭐뭐뭐 중에서.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최상급의 of나 among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문장의 문맥상 의미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A번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선택지들 보시면 NESS니까 명사겠죠. LY인데 형용사 플러스 LY는 부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EN이 꼬랑지에 붙든가 어떤 단어의 맨 앞에 붙으면 동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뭔가를 신선하게 만들다, 신선해지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이 문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in order to는 밑줄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부정사의 변형입니다.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앞에 in order가 붙으면 딱 한 가지 역할과 한 가지의 의미로 제한됩니다. 수거로 외워두시면 좋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자, 같은 표현으로는 so as to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뭐 하기 위해서? 가장 프레시한 생선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가야 되는 것이에요. docks. docks는 항구가 되겠죠? 자, 몇 시요? 바로 오후 4시경에 주말에 가시면 됩니다. 자, 뭐 할 때? 모든 fishing boats가 coming in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낚싯배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들어올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 신선한 그런 생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2번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103번 가겠습니다. 103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이고 의미가 다릅니다. 수입의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데드라인은 마감 시간의 뜻이죠. advice는 조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possibility는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시면 품사가 모두가 다 명사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될지를 구조상 따지고 있는 것은 안 되겠죠? 의미 접근을 통해서 바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는 누굽니까? repair request가 되고요. 자, request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자, 우리말처럼 동사, 명사가 항상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과학적 어떤 논리를 발견할 수 없다면 실제로 없어요,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쓰이는 것은 따로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셔야 품사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repair request라고 하는 것은 수리에 대한 요청이 되는 건데요. 자, 동사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리에 대한 요청이 바로 처리가 돼야 되겠다. process는 처리, 가공하다의 뜻이죠. 자, 언제까지? 늦어도 자, 6월 5일까지는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가 답일까요? 여기 이제 6월 5일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 지금 또 명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조상. 따라서 어떻게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딱 해서 문장이 끝났어도 돼요. 6월 5일까지는 요청이 처리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인데 뒤에 명사가 하나 더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와 결합될 수 있는, 그래서 문맥상 무리가 없을 수 있는 복합명사를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6월 5일은 뭘까요, 여러분들? 6월 5일의 수입이요? 조언이요? 자, 바로 가능성이요? 아니요. 6월 5일이 데드라인인가 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복합명사는 B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B로 정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충분히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다 됐을 것 같고요. 중간에 빠진 부분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좋은 영어 공부가 되려면 request 다음에 만약에 전치사를 찾아라 라고 하면 뭐뭐를 얻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용도와 이익에 전치사 for가 뒤에 잘 붙는다는 사실. 요구 요청의 명사 다음에는 이렇게 for가 잘 붙어요. 뭐뭐를 요구 요청하는, 뭐에 대한 요구 요청이라고 해서 demand for, request for, need for. 자, 다 똑같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자, 나중에 전치사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맞출 수 있겠죠. 자, 변형 가능성 한 가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뭐에 대한 요청이죠? 자, 바로 자, 그 브레이크 라인스가 되겠어요. 여기까지네요. 그죠? 브레이크 라이닝 들어봤죠? 라인이 원래 안감의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레이크 안에 되는 자, 안쪽에 내부의 것. 그죠? 브레이크 라이닝. 자, 이것입니다. 근데 fault라고 하는 건 고장난 거죠. 자, 고장난 브레이크 라인스에 대한 자, 수리 요청이 5일의 데드라인까지 자, 처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브레이크 안 고치면 큰일 나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같지 않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어 자리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럼 주어와 동사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죠? 부사가 답이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3초짜리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쉽게 맞추었길 바래요.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품사? 주어 동사 사이에 한 단어짜리는 부사가 나오는 수밖에 없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은 마무리하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several tries. 몇 차례 시도를 한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mediator. mediator는 중재자의 뜻이에요. 원래 미디가 중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을 mediator 이렇게 얘기하고 중재자. 뭘 발견했습니까? compromise. 이 단어도 되게 토익에서 좋은 단어죠. 절충안, 타협안. 자, 이것도 명사, 동사의 뜻이 둘 다 있어요. 자, 동사로는 자, 절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바로 two parties. 자, party라고 하는 단어도 별표 2개. party는 원래 놀고 먹고 마시고 그것도 있죠. 자, 그런데 토익에서는 주로 무슨 뜻으로 쓰여요? 당사자의 뜻으로 많이 쓰여요. The third party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제3의 자, 제3자 알겠죠? 세 번째 당사자를 말합니다. 자, 물론 parties에는 그 뜻 말고 정당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일행의 뜻도 있죠. 자, I have a party of 6 라고 얘기하면 나는 6명의 일행이 있어요 라고 식당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토익에서 제일 중요한 뜻은 바로 뭐다? 놀고 먹는 파티와 자, 두 번째 방금 얘기해 드렸다시피 당사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당사자들 사이의 절충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 당사자들이 아니네 이게 보니까.
왜냐하면 parties가 만약에 선행사라고 하면 양쪽 모두가 두 당사자들에게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 양쪽 모두가 어디에? 바로 compromise에 동의하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요 대답의 선행사는 누구? 바로 요 녀석이 선행사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건 구조가 어떤 거냐면 명사가 와 있고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의 구가 이렇게 와 있고 자, 요 형용사의 구가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 뒤에 형용사의 절이 또 와 있어요. 자, 이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수식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하나의 명사가 두 번 수식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절을 해석하실 때는 물론 1차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수식으로 시도를 해보시지만 그래서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것들이 꼈을 수 있어요. 얘는 어차피 수식 성분이니까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수식어구의 개수는 제한이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어법 문제로 변형이 되게 되면 바로 복수명사, 단수명사 이렇게 다르게 줘갖고 자, 동사의 수를 찾아라의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해석에 자, 어려움을 주는 자, 그런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어요. 자,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 게 뭐뭐에 동의하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 당사자들이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양쪽 당사자들이 양쪽 당사자들에게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쪽 당사자들이 절충안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죠? 양쪽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게 되는 양쪽 당사자들 사이에 누구입니까? 자, 바로 절충안을 성공적으로 발견했다. 이렇게 보셔야 맞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4번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해설을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휘 문제가 지금은 이제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어형 문제가 출제가 돼 있지만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after가 앞에 보이게 되면 뒤쪽에 주로 정답이 많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finally 같은 부사가 어휘 문제로 많이 나와요. 뭐한 이후에 결국은 어떠어떠했다 이런 얘기죠. 뭐뭐한 이후에 성공적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successfully도 어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부정문이 나왔을 때는 still이 정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뭐한 이후에도 여전히 뭐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fter와 관련성이 있는 자, 부사들은 암기는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한번 해보시고 지나가세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자, 탁 떠오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부정문의 경우에는 still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고 긍정문의 경우에는 eventually나 finally 자, 그 다음에 successfully가 여태까지 어휘 문제로도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데이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네요. 105번입니다. 자, along부터 시작해서 before까지 품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얘네들은 다 셋 다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얘는 뭐죠? 많이 보셨죠? 전치사만 되는 아이가 아니라 접속사도 되고 단독으로 쓰여서 옛날에라고 하는 부사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누가 와야 되는 그런 자리죠? 자, 바로 보니까 take가 지금 타동사고 their seats가 목적어로 자, 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뒤쪽에 지금 scheduled starts라고 하는 명사가 동반되어 있고 주어 동사가 동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a minimum of 5 minutes가 앞쪽에 명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치사는 뒤쪽에 명사만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앞쪽에 명사가 또 나오면 이 전치사와 결합되는 명사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중에 유일하게 자, 그것이 가능한 아이가 하나 있고 저는 이 예상문제 프리특강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 토목달의 강의들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필요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정답의 단서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after나 before는요, 단독으로 전치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앞쪽에 기간의 명사를 결합시켜서 전체를 하나의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기도 합니다. 30 minutes after the start 이렇게 얘기하면 시작한 지 30분 후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month before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하면 주어가 뭐뭐 하기 한 달 전에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쓰일 수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문장 구조상 이미 타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공중에 최소한 5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5분이라고 하는 아이는 뒤쪽에 있는 자 before와 결합되어져서 하나의 전치사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무조건 정답이 D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게 아니라면 시간을 더 써야겠죠. 다시 말해서 정답은 똑같이 D번으로 맞출 수 있겠으나 경제적 문제풀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경제적 문제풀이 좀 합시다. 자, 갈게요. 자, patrons라고 하면 단골 고객들, 후원자, 지지자들의 뜻이죠. 그래서 그 극장의 단골 고객들이 요구받는 내용이에요. 자, 좌석에 앉으라고, 좌석을 차지하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착석하라고 요구받는 거예요. 언제죠? 바로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공연의 예정된 시작 있죠? 이전에. 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없어도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그냥. 그런데 앞쪽에 기간과 결합이 돼서 최소한 5분 전. 얼마 전. 얼마 전은 자 바로 기간명사 플러스 after, before. 아주 독특하게도 이렇게 덩어리로 자 쓰일 수 있는 그런 류의 전치사 접속사다. 이렇게 정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얼마 전? 바로 5분 전. 됐어요? 네. 추석 때는 동태전도 많이 드셨겠죠? 자, 그러시면요, 여러분들 5문제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문제 5개 종료하면 아시죠? 자, 이제 화면이 슬슬 지겨울 때가 됐어요. 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자, 6번부터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기지개 한번 쭉 펴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I'll be right back. 자, 기지개 한번 쭉 피셨습니까? 자, 그러시면 6번부터 다시 5문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ight는 쉽지가 않죠. 일단 여러분들 명사로 아실 거예요. right라고 하는 단어. 권리의 뜻이죠. 그런데 형용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죠. right는. 무슨 뜻이죠? 두 가지 뜻. 원래는 오른쪽에라고 하는 뜻이죠. on your right side. 그러면 당신의 우측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단어인데 역사적으로 오른쪽은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옳다고 생각했죠. 왼쪽은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right가 올바른의 뜻을 또한 가지고 있죠. 저는 사실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단어에 올바른이라고 하는 뜻도 자 그렇게 쓰이게 되었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면 얘를 뭘로도 쓰죠? 부사로도 쓴다고요. 자, 부사로 쓸 때는 막, 딱, 바로 뭐 이런 개념이에요. stand right behind her.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right after the movie starts.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영화가 시작된 직후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게 사용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실제로 부사로도 right는 토익에 출제가 되고요. 형용사로도 출제가 되고 명사로도 아주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골고루 활용을 다 잘하셔야 되는 단어가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이제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100% 뭐예요? 명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rightful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무슨 뜻이죠? 그렇죠. 요 2번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sorry. 자, 이것은 right라고 하는 단어는 이 right의 지금 형용사형인데 rightful은 자, 바로 올바른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까지 의미가 이제 중복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rightl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하, 이 단어가 어때요, 여러분들?
요 부사 right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자, 요거는 마땅히 올바르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사가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정답만 우리가 따져보면 주어와 동사 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사 자리고 B번과 C번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아예 없죠. 그런데 추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A번도 명사나 형용사로서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요게 답이냐 아니면 자, 요게 답이냐만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워낙에 품사가 복잡했던 단어였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시면 얘가 답이냐 얘가 답이냐를 한번 따져보는데 assert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저거는 주장하다, 단언하다의 뜻 아니에요? 캔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뭘 주장하고 단언했습니까? 자, civil liberties라고 했습니다. 자, 시민의 자유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뭘 거부했죠? Allow the police officers, 경찰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Search her vehicle 되겠습니다. 그녀의 차량을 갖다가 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경찰들이 뒤지도록 허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캔디스가 어때서? 자, 그녀의 어떤 시민적 자유, 자, 이것을 주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됐어요? 근데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마땅히 올바르게 주장을 했겠죠. 자,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캔디스가 당연하게도,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마땅히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뭐 한국말로 옮기는 거니까 당연하게 이것을 주장을 해서 이런 것을 거부했다의 문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rightly는 자, 형용사 right 올바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올바르게 당연하게 마땅히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편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런 것도 있죠. 이 아이가 부사로 쓰일 때는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가 부사로 쓰인 건 많이 봤을 거예요. 직후에, 직전에, 바로 어디에 뭐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렇게는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뜻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정답은 D번에다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해설해드린 방법은 당연히 영어적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해설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 편법은 뭐예요? 영어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가에 대한 모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럼 106번 마무리하고요. 107번 갈게요. A, B, C, D의 선택지가 자, 모두가 다른 자, 그런 품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다른 구성체입니다.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지만 요 세 개는 전부 다 의문사일 수 있기 때문에 자, 명사절을 이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개는 다 관계사일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절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작전 한번 짜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무슨 절이 들어가야 되죠? 주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절이 와도 되는 자리네요.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이 와도 되는 자리네요. 에이, 구조를 따져봤더니 버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형용사절이라고 한다면 자, 앞쪽에 있는 오더를 수식하는 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는 뭐가 못 나오죠? 일단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후는 못 나오죠.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선행사라고 한다면 자, 빈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빨리 확인하시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from 이하에 business trip이 나오고 to 다음에 Japan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returns가 타동사라고 한다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무엇이죠? 예. 자, 그때는 요거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완전한 동사라면 자, 그리고 얘가 자동사라면 여기에는 지금 문장이 지금 완전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완전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관계대명사는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이 returns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궁극적으로는 어휘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단어가 가진 뜻만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저 단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return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뭐를 반환해주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면 타동사로 쓸 수 있고요. 어디 어디로부터 어디 어디로 돌아오다, 귀환하다의 뜻으로 쓰이면 자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쪽에 from이 있고 to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일본으로 출장으로부터 됐어요? 출장 갔다가 출장으로부터 반환해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return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귀환의 뜻이고 자동사다. 선생님,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빨리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서 확실히 오답이다 싶은 것을 지우고 정답이다 싶은 것을 골라나가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고민하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조금 좀 붙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의 과정을 생략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쪽의 문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뒤쪽의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동사가 제시되어 있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문법적으로만 문제를 푼 학생들은 해석 없이 return은 타동사야 라고 생각하고 아, 목적어 없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필요해? 선행사는 사물이야? 정답은 B. 이렇게 오답을 쓴 학생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return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오늘? return은 자타동사가 다 됩니다. 끝. 그러면 when이냐 while이냐의 문제인데 when도 안 되겠는데요, 보니까. 자, when은 왜 안 되죠? 자, 바로 의문사절은 일단 명사절이니까 얘는 아닌 것이고 관계사절이었을 때 자,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끄니까 되죠. 근데 문제는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장소명사가 나와야 뭐뭐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장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문은 장소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관계부사 when도 아니네요. 여기가 함정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해석 없이 여러분들 A에다 답을 딱 쓰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when은 뭐죠? 의문사도 될 수 있고, 자, 의문 부사죠. 두 번째는 관계 부사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부사절의 접속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이렇게 의문사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쪽으로만 쏠려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니까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둘 다 부사절의 접속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뭐 하는 동안에냐 뭐뭐 할 때냐를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가겠습니다. 앤더슨이 검토하고 사인하게 될 겁니다. 어디에다가? 자, 주문서에다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언제요? 바로 출장으로부터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인하게 될 것이다. 됐어요? 돌아오는 동안에, 자, return하는 동안에 사인하는 건 아니에요. 돌아와야 사인을 하는 것이죠? 자, 돌아오면 사인할 거야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C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은 while은 부사절의 접속사로 뭐뭐하는 동안에라고 하는 기간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무슨 뜻도 있어요? 자, 뭐뭐하는 반면에라고 하는 대조의 뜻으로도 꼭 1년에 2차례 정도는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 점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맨날 이것만 적용해보고 오답이야 라고 지우고 자, 나중에 한탄하시면 안 됩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어때요? 자, 품사가 비슷해 보이죠? 자, B 플러스 PP 사이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필수 성분이 아니라 수식 성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결국은 부사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부사가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은 다만 자, fast 같은 단어는 형용사 부사가 똑같이 자, fast이기 때문에 ly를 붙여서 보통 부사를 만드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특이하죠. 자,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C번의 once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자, 부사로도 쓰고 또 어떻죠? 접속사로도 되게 많이 쓰죠? 자, 접속사로 써도 잘 나와요, 토익에. 지금 여기서는 그 접속사 문제가 아니니까 자, 간단하게 뜻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뭐뭐 했을 때,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죠. 부사로 사용되면 한 번이라고 하는 뜻과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한때 뭐뭐였었던 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fully는 뭐 완전히 충분하게 뭐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very는 매우의 뜻인데 이 단어는 특징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죠. 왜냐하면 뒤쪽에 형용사나 부사만 올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very가 매우 어떻다의 뜻인데 어떤 형용사나 부사의 상태가 상태가 아니라 정도가 얼만큼인지를 자세히 수식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밖에 못 오죠. 동사는 못 옵니다. 매우 가다, 매우 달리다, 매우 익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매우 빠르게, 자, 매우 더운 됐죠? 다시 말해서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부사다. 라는 정의가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하에 지금처럼 동사의 변형 장치가 혹은 동사가 수식을 받는 자리라면 해석 없이도 여러분들이 지워보실 수 있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준 동사들은 모두 동사와 똑같은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니까 수식도 마찬가지로 very로부터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되는데 빠르게 설치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설치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 설치가 되었을까요? 문맥상 어떤 부서가 맞겠어요? 자, 보시면 IT 부서가 보냈는데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ing는 명사 역할 안 하면 형용사 역할 하죠? 분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모든 직원들에게 텟 이하의 사실을 알려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그 이메일의 내용만 이제 봅시다. 자, 뭘 알려주는 거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깔렸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아니죠. 완전히 다 깔렸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결과 ready to be u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 준비가 다 됐다. 빠르게 깔려서 사용 준비가 다 됐다는 비약적인 표현이고요. 한 번 깔려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설치가 다 되어서 이제 사용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8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109번 가시면 자, 요것도 ABCD의 품사가 서로 같지 않네요?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 keep a close eye 라고 이렇게 돼 있죠? on 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 뭐뭐를 주시하다의 뜻이고요. 직역하면 어때요? 직역하면 뭐뭐뭐 위에다가 밀접한 아주 가까운 눈을 가깝게 두는 것을 유지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시하다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타동사라고 봐도 좋아요. 왜냐하면 온 다음에는 명사가 반드시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All of their stock marke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아주 애매한 자리죠. 왜냐하면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동사는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동사가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또 나가는 건 안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keeps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목적어 나오고 이미 다 끝났거든요. 요건 그리고 관용 표현이거든요. 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는 지금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합 명사가 성립되는 것이고 ed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ed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애매하죠, 지금. 자,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복합 명사가 일단 되는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문장의 내용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 우리는 ed를 한번 고려해 볼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되죠? 라빈슨의 가족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뭐뭐를요? 자, 바로 그들의 시장, 주식 시장을 주목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들이 투자해 놓은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가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복합명사가 구성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들의 주식시장 투자자의 모두를 주시하다가 아니에요. 자, 투자해 놓은 것들 있죠? 주식시장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라고 하는 복합명사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것들 모두를 주시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현력이 대단히 부족하신 학생들이다라고 하면 이제 keep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왜냐하면 keep은 경우에 따라서 목적어만 취하는 삼형식으로도 쓰이지만 자, 뒤쪽에 자, 형용사가 잘 나오죠. ing가 나올 때도 있겠습니다만 ed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요거 되게끔 그렇게 요거 하게끔 유지하다. 이 상태가 되게끔 유지시키다의 뜻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안타깝지만 keep이 그런 뜻으로 전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여러분들이 시도해서 close eyes가 어떻게 돼? 투자가 되게끔 유지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 성립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휘력이 없으면 그런 내용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선생님 keep은 뒤에 목적어 취하고 그 다음에 얘는 수식어구니까 잠깐 빼고요. 여기 목적 보호가 올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한다고요. 구조적으로만 보면 얼마든지 그런 논의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내용상 그런 내용이 성립이 돼야 그런 구조도 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문제랍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자, 확실하게 오답인 동사를 버리고 자, 복합명사를 구성하는데 의미상 적절한 것은 누구냐? 바로 A번으로 쓰시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석은 끝냈고요. 그들이 주식시장에다가 투자해 놓은 것들 그 대상 모두를 주시를 합니다. 자, as that's how they plan to pay for their children's college educ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 바로 뭐죠? 예, 그죠? 주식시장에 자기네들이 투자해 놓은 거 그거죠? 예, 바로 뭡니까? How they plan to pay. 그들이 어떻게 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지불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아이들의 대학 교육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들 등록금으로 돈을 지불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방식.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서 그 돈을 불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렇게 그들이 늘리는 방식이고 어떻게 늘리느냐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as는 여러분들 때문에라고 번역하시는 게 맞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 투자물들을 주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109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석이 잘 안 되시면 좀 정답을 찾는데 다소간의 혼돈이 있었을 수도 있는 자,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0번으로 가시는데요. 110번은 segment부터 시작해서 variety까지 4개의 명사가 구성되어 있어요. segment는 하나의 구역이죠. 한 부분을 말해요, 여러분들. 여러 개 중에서. 그죠? 네, 그래서 part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priority는 뭐 중요한 단어죠. 우선순위. measurement는 측정의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오히려 두 번째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거는 take 동사와 함께 사용되고 take a measure 이렇게 주로 쓰입니다. 이때는 수단, 조치의 뜻으로 쓰이죠. 자, 그리고 variety는 잘 아시겠지만 다양성의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명사니까 어휘 문제를 생각하고 해석으로 한번 들어가 봤더니 회사가 생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생산하죠? 바로 best selling product를 생산합니다. 잘 팔리는 물건은 생산한대요. 자, 근데 그 잘 팔리는 물건이 바로 뭐예요? 자, tidal wave surfboard라고 하는 것을 생산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아, 알았어. 요거는 지금 다양한 색상이 맞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하면 누구를 집어넣어도 다 냈다다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자, a variety of는 수거로 뭐죠? 다양한. 알죠? 자, 그래서 다양한 색상으로 자, 바로 최고의 상품을 생산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110번은 정답을 D번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전치사구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지만 요렇게 a variety of처럼 전체가 하나의 형용사로 취급받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따로 수고로 외워두시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해석 시에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찾아서 수의 일치를 시킨다든가 라고 하는 어법상의 문제에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점들을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10번까지의 해설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Part 5의 30문제와 Part 6의 12문항이 남아 있습니다. 첫 강의 스타트를 잘 끊으셨기 때문에 자, 앞으로 나머지 강의들도 여러분들이 기운차게 잘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를 하루에 이렇게 다 보시려고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의 뇌가 피로해지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니까 다 보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두 강씩 잘라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좋은 사항들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1강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